송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는데 청와대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모 서초구청 국장에게 개인정보 유출을 의뢰한 이가 조모 청와대 행정관에 그치지 않고 그 배후에 김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루된 사람들 모두 억울하다고 합니다.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범이지 주범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더 진행되면 또 누가 나올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청와대 그럼에도 꼬리 자르기 하고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개인 일탈, 모두 전 정권 사람들이라며 그래서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낯설지 않은 변명입니다.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도 그렇고 군 사이버 사령부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박근혜 정권 무슨 일만 터지면 개인 일탈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전 정권을 들먹여 봐야 그 수혜는 오롯이 박근혜 정부가 입었습니다. 검찰의 책임 있는 수사 당부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지난 3일 여야 사자회담 결과물인 양당 합의문에 적혀있는 문구입니다. 여기서 변수는 시기와 범위이고 상수는 특검입니다. 초등학교 교육만 제대로 받아도 충분히 해석 가능한 문장입니다. 이 간단한 문장을 두고 새누리당 안에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답니다. 특검 도입을 논의하자는 것이지 특검을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유체이탈 화법에 능한 것은 잘 알았지만 이렇게 아전 인수에도 일가견이 있으신지 미처 몰랐습니다. 앞으로 여야가 회담하고 합의문 작성할 땐 통역도 두고 해석판도 따로 내야 할지 걱정입니다. 양당이 밀실에서 이면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 국민들께 합의 내용 문구까지 공개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장난 당장 그만두고 성실하게 국정원 특위와 특검 논의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 회장의 현명관 박근혜 대선 캠프 정책위원이 임명되고 도로공사 사장에는 친박 김학송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말 줄줄이 있을 공공기관장 인선이 어떻게 전개될지 가히 짐작해 하는 소식입니다. 박근혜 정권 공공기관장 인선은 투명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능력과 전문성을 갖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출발은 낙하산 근절이라고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애초부터 믿지 못할 약속이었습니다. 용산 참사 책임자인 김석기 씨를 공항공사 사장에 앉혔을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벌써 많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미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의 대선 캠프 출신인 친박 K모 전 의원이,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는 현 청와대 출신 L모 씨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석재 회장이 물러난 KT 후임에도 실세들과 줄이 닿아 있는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목불임견입니다. 현우석 경제부총리 지난달 14일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권층의 파티는 이제 시작된 느낌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중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속빈 감정일 뿐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하지도 않을 맹세,
국민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본색을 알아차렸다는 것, 지금이라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13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과 직업 등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46.7%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가 자신을 하층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분들이 지금의 힘든 상태를 벗어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노력해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답한 비율은 28.2%에 그친 반면 가능성이 작다고 응답한 이들이 57.9%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59.8%, 열의 6명은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부자 감세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철도 시장 등 공공부문 시장 개방과 민영화로 외국 기업의 행복을 더 챙겨주는 시대. 이것이 부자 되세요 라고 얘기했던 이명박 정부, 그리고 국민 행복 시대 중산층 70% 공약을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 6년의 자화상입니다. 여기 어디에 국민들이 있습니까? 박근혜 캠프 경제민주화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곧 탈당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경제민주화도 국민행복도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는 어렵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온종일 경제 살리기 강행군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행사 2군데 참석해서 축사하고 세계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금 총재와 면담한 것이 전부인 모양입니다. 방송 카메라 대동에서 요란하게 시장 방문하고 기업 행사 참석하는 것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께 필요한 것은 카메라 앞에서 화사하게 웃는 모습이 아니라 국민들의 젖은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진심,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야당 몫인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5선인 정세균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세균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를 2차례나 역임하셨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며 이에 대해 지도부가 정세균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제안했고 정 의원께서 수락하셨습니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 7명씩 총 14명, 비교섭 단체 1명 포함입니다. 로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치개혁특위는 여야 각 9명씩 모두 18명, 역시 비교섭 단체 1명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구성할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